자, 기출문제 풀이고요. 쌍모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한명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다 중요하죠. 특히 동시한명권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거의 늘 출제가 된다. 위험부담도 최근에 자주 출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이행한명권은 뭐예요? 쌍모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같이.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겼어. 그리고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됐을 때 당연히 양채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해. 근데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를 했어. 그럼 당연히 청구받은 사람은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나 못하겠다 라고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걸 뭐라 그래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요, 동일한 쌍모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되고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행사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또 하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효과하고, 또 하나 동시 이행 관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나오는 지문들을 철저히 좀 봐주셔야 되는데, 자, 동시이행 한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시이행 관계 인거 아닌 거. 자, 인거.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상 회복 의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당연하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관계.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 부르죠. 동시행 관계죠. 자,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 자, 먼저 구분소유적 공유가 뭔지 알아야 되죠. 각과 을이요, 일필지 땅을 공유관계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갑과 을이 가운데 경계표를 설치하고 왼쪽은 갑이 단독, 오른쪽은 을이 단독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하고 있더라.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만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하고 있더라.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이걸 해소합니다. 갑과 을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즉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서로 지분 등기를 교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권자 서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될 의무도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가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그 주택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명령함으로써 그 주택에 또는 상가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 동시행관계냐? 아니다라는 게 팔려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 따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4번.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했다.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처권이 있는데 갑이 대금 청구권을 병한테 받았다.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을은 갑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채권이 팔렸다 하더라도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채권 양도 존속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일방 당사자가 예컨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분양 의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그럼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이게 뭐예요?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부르겠죠. 불안의 항변권. 3번. 2번. 동생관계에 있는 쌍방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불능이 됐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갑의 채무가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 채무와 을의 채무는 여전히 동생관계다. 여전히 동생관계다.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갑의 채무, 을의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니까 여전히 동생관계겠죠. 임대차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동생관계예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거절하면서 점유하고 있어. 정당점유, 부당점유예요. 항변권이란 건 정당한 거절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 점유가 아니지. 정당한 점유죠. 따라서 2번 틀렸죠. 3번. 항변권은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요.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어. 법원은 물어봅니다. 을한테. 너 왜 돈 안 줘?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을은 주장해야죠.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야 고려하죠. 민사소송은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했어 뭐를 항변권을.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를 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시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받을 걸 받으면서 이행해라.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매수인이 항변권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걸 법원이 받아줬어요. 그럼 법원은 매도인을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거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선의무자 예컨대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그걸 민기적거리다가 잔금 지급끼리 도래함으로써 상대방 이행기도 도래했다면 선의무였던 중도금 지급도 동시행관계가 된다. 라는 게 판례죠. 5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3번 동생관계가 아닌 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의 임무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 임무 동생관계죠. 2번 봤죠? 구분수의적 공유관계가 해소됐다. 지분 상호 이전 의무 동생관계죠. 3번은 조문에 있죠. 317조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등기 말소 서류 거부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 임무가 동생관계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4번.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됐다고 했어요. 자, 갑 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자,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자, 병은 법원에다 대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고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목적물을 경매를 넣고 병이 경락을 받아서 법원에 대금을 납부한 다음 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촉탁한 상태에서 이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경매 신청이.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돈을 병에게 반환해야 되고요. 병은 등기를 갑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자, 근저당권자의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 병의 갑에 대한 등기 반환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생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4번이죠.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등기 반환 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의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동생관계가 아니다. 자, 5번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변제기 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청산기간 2달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물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동생관계가 아닌 거 4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지난 문제에서 봤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생관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동생관계인 것보다 동생관계 아닌 것 위주로 하나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동생관계 있는 것을 몽땅 골라라. 자, 일단 임대차가 끝나면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임차는 목적물 돌려야 되죠. 동생관계예요. 자, 돈을 갚아요.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것과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 없이 담보권은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돈 갚는 것과 등기 말소 의무는 동생관계 아닙니다. 또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거래 했을 때 유동적 무효니까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일 리가 없죠. 자, 동시행 관계 아닌 거 니은 디귿 암기.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지상물 매매 계약이 성립하니까 그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죠. 자, 아닌 거 니은 디귿. 자, 아닌 거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 명령인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배당금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변제와 담보권 말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이런 것들은 동생관계가 아니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5번 마찬가지입니다. 동생관계가 아닌 것, 동생관계인 것을 고려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당연히 동생관계죠. 임대차가 끝나면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죠. 그러나 디귿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동생관계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6번 동생관계 있는 것을 골라라. 아주 많이 나오죠. 자, 기억,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당연히 이건 동생관계 아니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생관계 있는 건 뭐예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입니다. 이게 동생관계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생관계 있는 것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지 임대인의 손해배상은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그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 역시 동생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디귿 굉장히 잘 나오네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지분 상호 이전 의무 동시행 관계죠. 아닌 것이 기억, 니은 두 가지고요. 동시 이행 관계 있는 것 디귿 하나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시행 관계 아닌 것을 위주로 기억을 해달라. 7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더라. 동그라미 1번 갑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을은 주택 명도를 거절할 수 있죠. 갑의 보증금 반환과 을의 주택 명도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죠. 자, 2번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서 주택을 점유 앤드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더라. 이때 점유 및 사용 수익은 불법이 아니죠.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죠. 점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용 수익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불법 점유는 아니지만 부당한 이득은 되는 거죠. 2번, 4번, 3번. 4번 갑이 보증금을 제공했음에도 을이 명도하지 않고 있다. 자, 그 상태에서 갑이 나중에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채 명도를 청구하면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있지요. 그죠? 처음엔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나가. 자, 을이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며칠 있다 갑이 보증금 안 주면서 나가. 그럼 당연히 을은 보증금을 줘야 나가지 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5번은 기계적으로 암기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는데요. 자동 채권으로. 예컨대 매도인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고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동자상 X.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도자상 X.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차자상 X. 암기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죠. 을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암기하세요, 그냥. 임차인, 차자상 X.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도자상 X, 차자상 X. 동자상 X를 기본으로 도자상 X, 차자상 X. 동자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도자상,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차자상,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자꾸 머릿속에 또는 입으로 중얼중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은 위험부담이네요. 위험부담은요, 후발적 불능이죠. 예컨대 땅을 팔았는데 그 후에 수용이 되거나, 건물을 팔았는데 그 후에 지진으로 멸시되거나. 그래서 매도인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갑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었을 때 갑의 채무는 소멸하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불능이 된 채무에 채무자 갑이 부담하니까 갑은 대금 청구 못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라 이렇게 되겠죠. 다만 채권자 의뢰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의뢰 지체 중 불가항력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의뢰 귀책 사유, 의뢰 지체, 의뢰 잘못이니까 의리 부담해라, 을은 대금을 지급하라. 단 갑이 별도로 이득을 얻은 게 있으면 그 이득은 을에게 상환해라. 이게 위험 부담이죠. 다만 위험 부담과 같은 상황에서 대상 청구권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넘겨라, 보험금을 넘겨라. 요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걸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때 이게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이다. 토지 매매 후 수용, 건물 매매 후 지진 멸시. 동시 이행의 합력권과 위험 부담은 쌍모 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쌍모와 편모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모 계약에만 동시 합력권과 위험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모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의 합력권이나 위험 부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을이 보험금 보상금을 내놔라 라고 하려면 당연히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4번 쌍방 귀책 사유 없는 불능. 갑 원칙 매도인 갑이 부담해야 되니까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한 대신 대금 청구를 못하고 미리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돌려줘야 된다. 4번 틀렸죠. 5번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죠. 8번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위험 부담은 임의 규정입니다. 동시 이행의 합병권이라든가 위험 부담이라든가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달리 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를 을에게 넘겨주기 전에 갑의 잘못으로 사고 나서 폐치했다. 이건 위험 부담이 아니고요.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라는 게 적용이 되군요. 따라서 을은 최고 없이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위험 부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목적물이 이행 전에 강제 수용됐다. 갑일에게 땅을 팔았는데 넘겨주기 전에 수용됐다. 갑이 위험을 부담하되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넘겨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3번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보상금을 넘겨라 라고 하려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을의 지체 중 불강력적으로 멸실됐다.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마찬가지로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다. 당연히 갑은 을에게 돈 내나 청구할 수 있다. 4번, 5번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기계적으로 확인하세요. 4번, 5번. 채권자 지체 중 4번, 5번 채권자 귀책 사유. 누가 부담? 채권자가 부담. 무슨 뜻? 채무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채무자는 청구할 수 있다. 사령처럼 나옵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 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다. 체결하였으나 그 후 불가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여기서 갑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없으면 위험 부담으로 가죠. 갑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없으면 위험 부담입니다. 그럼 1번 기억. 갑의 채무가 둘 다 잘못이 없어.
위험 부담이고요. 갑이 부담이 원칙이죠. 그 말은 가분들에게 대금 청구하지 못하고 미리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미리 준 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 갑의 채무가 을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니 을이 부담해야지.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대금 내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을의 지체 중이죠. 채권자 지체 중이잖아. 을이 부담해야죠. 을이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지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둘 다 다시 한번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 을의 지체 중 불능. 그러니까 을이 부담해. 을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험 부담 이렇게 사례 형태로도 출제가 된다. 11번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실. 후발적 불능이죠. 을 소유 주택이니까 을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을에게 잘못이 없으면 위험 부담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갑을 둘 다 잘못이 없어 위험 부담, 을이 부담을 해. 무슨 뜻이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2번도 마찬가지죠. 갑과 을의 잘못이 없습니다. 위험 부담, 을의 잘못, 을이 부담. 따라서 을은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지.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의 잘못, 채권자 잘못. 5번 갑의 지체. 갑의 잘못, 갑의 지체. 갑이 부담. 무슨 뜻이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근데 5번 없다로 돼 있으니까 틀렸죠. 3번 갑의 과실, 5번 갑의 지체. 갑이 부담. 그 뜻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4번은 을의 잘못이니까 채무 불이행이지요.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4번 옳은 질문이죠. 5번 조심하시면 됩니다. 위험 부담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12번 갑은 자신의 땅을 을에게 팔고 중동까지 수령했으나 땅이 수용됐다. 후발적 불능. 갑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위험 부담이죠. 따라서 이거 안 되죠. 1번. 해제 및 전부배상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갑의 잘못이 없어요. 자, 2번 대상조건이죠. 을은 갑에게 보상금 넘겨. 3번 갑이 위험을 부담. 따라서 갑이 미리 받은 돈은 돌려줘야 돼. 을은 중도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불능이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을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넘겨라라고 청구하는 거지. 그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야. 갑의 소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귀속되는 게 아니고요.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설령 갑에게 돈을 지급했다 해서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위험부담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